40대 안양시에 거주를 하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초등, 중학교 보내시는 분이세요. 4인 가족?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죠. 애 열심히 키우고. 그래서 중저가 주택이라고 하면 요새는 거의 10억대 초반이 거의 중저가 저택에 들어가고 10억 이하가 약간 덜 똘똘한 거에 이제 대표적인, 그러니까 덜 똘똘의 대표적인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는 중저가 1주택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15억 이하의 어쨌든 단지니까 15억 이하 단지는 앞으로 집값도 올라가는 트리플 상승세의 정말 주역이 될 거고,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초고가 주택이랑 고가 주택은 세금이 높아져서 부담이 되지만 여기는 세금 부담도 없고 그런데 고민할 게 뭐가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분의 고민은 그거예요. 세금 규제, 대출 규제 이렇게 계속 전방위적으로 하면 내가 이 집을 살 때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 이자를 갚아가지고 안정적으로 만들어놨지만 앞으로 대출을 더 받아서 상급지로는 못 가지 않겠냐. 즉 상급지 이동이 불가능해지는 게 보이는데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제일 많은 고민입니다. 저희 채팅으로도 오면은 사다리를 다 잘 나가고 있는데 부셨죠, 사다리를. 네,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올라가긴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집에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욕심이 있지. 자산을 확대하고 싶잖아요. 자연스러운 본능이지. 네.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막힌 것 같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 고민.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고민을 그래도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하신 분들은 그나마 다행. 이게 고민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은 슉 지나가면 이미 기회비용 다 날리고 할 수 있는 것들에 팔다리 다 잘린 상태에서 이제 가야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너무 잘 오셨다. 진짜 운이 좋으시거나 이게 보면 본인이 준비가 됐을 때 이런 인연도 이어지더라고요. 그렇지. 알고리즘에 이게 뜬 게 또 운이기도 하고. 네, 맞아요. 이게 본인이 알고 있고 이렇게 있어야지 이런 것도 연결이 되는 거지, 아니신 분들 전혀 모르고 지나가요. 그래서 지금 이 40대 안양시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당연히 갈아타기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대출도 어느 정도 다 갚았고 현금 흐름도 좋아. 근데 같은 15억대 내에서도 가치가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같은 금액대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데들이 있어요. 봐보세요. 호재가 하나도 없는 15억대, 호재가 많은 15억대. 어디가 더 많이 오르겠어요, 집값이? 15억 호재 있는. 그래서 당연히 15억이 있겠죠. 그리고 입지가 역세권에 서울 출퇴근이 30분 내에 가능한 15억대랑 그렇지 않은 15억대랑 어디가 더 많이 오르겠어요? 차이가 많이 나지.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15억대라도 똑같은 12억대라도 똑같은 10억대라도 어느 입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15억 이하의 집값이 확 올라갈 테지만 그 올라가는 상승력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소액이거나 금액을 갖고 있는 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금액을 진짜 금과 옥조처럼 더 가성비 있게 쓰셔야지 자산 상승이 되는 거지, 그냥 여기에 만족해서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면 그냥 거기에 멈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지나보면 지금 제가 초고가 주택이랑 고가 주택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대로 현상 유지만 해도 노후를 앞두고 이제 은퇴를 준비하거나 노후를 맞이했을 때 다운사이징 해도 현금 흐름을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지금 현금 흐름 만들어드리는 세팅을 제가 지금 엄청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추가적으로 내가 수입을 갖고 오지 않아도 그 정도 자산을 갖고 집을 파시는 분들은 다만 현금 흐름이 없을 뿐이지 자산은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이. 그래서 그거를 풀어가지고 현금 흐름도 만들고 실거주도 탄탄한, 요새 나이 들면 오히려 병세권이라고 좋은 데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팅이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중저가 1주택자분들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노후를 했을 때 되게 애매해져요. 실거주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는데 애들 다 키우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다운사이징 해서 뭔가 현금 흐름을 만들기에는 약간 애매한 금액일 수 있는 거예요. 주택연금도 좀 애매해. 그리고 아직도 이제 주택연금 신청할 기간이 많이 남아있어. 70세, 65세 신청해야 되는데 아직도 20년, 30년을 더 애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집값 상승이 이제 고정되어 버리면 애들 생활비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전에 어떤 분을 봤냐면 수강생을 봤는데 본인의 반포집을 팔아서 아이 대학 학자금 유학이 학원비를 엄청 댄 거예요. 재수를 하고 막 이래가지고. 돈 많이 들어가지. 예. 그래서 반포집을 팔고 전세로 살면서 아이 학비랑 이런 걸 뒷바라지 한 거예요. 재수 안 시켜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재수 해봤거든요. 별 차이 없습니다. 어차피 20점 올라가면 20점. 15점에서 20점. 아니야, 잘하는 사람도 있지. 안 해, 굳이 재수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족하신대. 근데 자녀가 근데 재수해서 잘 갔어.
잘 가서 만족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본인은 이제 전세 살고 있고 반포는 날라가서 이제 반포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집이 돼버렸고 그럼 이제 노후가 이제 완전 불투명해지죠. 반포에 그냥 거주만 계속 하고 있거든. 그걸 팔아서 아이한테 그걸 아이가 서울대 갔으면 됐지 뭐. 반포보다 중요한 게. 서울대는 아니었어. 아, 그래요? 아니 뭐 어쨌든 그래서 뭐 부모의 마음인데 자식한테 돈 쓰는 게 뭐 아깝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지. 그러니까 자식이 아깝지 않게 써서 하면 좋은데 요새 자녀가 부모를 봉양해 줄 건 기대할 수 없는 시기잖아요. 근데 반포에 그냥 거주만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뭐 알바를 뛰어서라도 애 학원비를 냈으면 그래도 반포집이라도 남아있을 텐데 반포집도 안 남은 거예요. 전세가만 남아있어. 노후가 불안정해진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지금부터 또 노후를 준비하려고 다시 이제 일선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상황인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자산을 조금 더 상승시켜 놓지 못하면 정말 평생 아둥바둥하면서 직장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막 했는데 노후는 불안정하고 은퇴를 하고 나서도 다시 또 이제 새로운 직업을 구하러 다녀야 되고 약간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는 분들이 여기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좀 되게 걱정이 돼서 이분들은 무조건 지금 대출이 풀로 되어 있지 않고 좀 현금 흐름이 괜찮다 그러면 이분들의 또 걱정이 매도가 잘 될지 막상 가보면 매도가 그렇게 막 금방금방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매도에도 스킬이 필요하다. 매수는 그냥 내 돈 가지고 사면 되는데 매도는 진짜 예술이에요. 남이 사주는 거기 때문에 그 남이 누군지 그 수요의 특성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들이 좋아하는 걸 또 알아서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그 시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파는지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치. 근데 이미 지금 6월 1일 지났잖아요. 이미 한번 세금 낼 건 냈어. 그러면 내년 6월 전까지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6월 1일 전에 파는 게 좋을 사람인지 6월 1일 이후에 팔면 좋을 사람인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물론 이제 비거주자들은 세입자 만기에 따라서 이제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면 시기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봐보세요. 내년 6월 1일 후에 팔아도 되는 사람들은 올해 하반기 가을장 한번 집값이 오르죠. 내년에 봄 이사철 한번 높을 거예요. 근데 하반기에 파시는 분들은 가을장까지는 못해요. 왜냐면 가을장 임박해서 팔아서 이제 요새는 토지 거래하고 승인 있고 4개월 이내에 입주를 한다고 해도 아무리 빨라도 2,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가을장까지는 아슬아슬하게 정말 2027년 10월 31일에 뭐 잔금을 치른다라고 하면 뭐 그런 식으로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두 번의 상승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근데 6월 1일 전에 팔아야 된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가을 이사철에 집가 상승은 가져갈 수 있는데 내년 봄 이사철은 온전히 시세 상승이나 집값 상승을 이제 다 온전히 반영하지는 못하고 팔아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어느 시기에 파는지도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주하냐 아니면 비거주하냐 지금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 근데 문제는 뒤로 가면 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642가 세팅이 됐지만 내년에 642가 유지가 될까도 맞아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내가 대출을 더 많이 이용해야 돼. 상급지로 갈 때. 그러면 내 집값의 상승분을 이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하니까 들어봐도 지금 생각해야 될 요소가 엄청 많잖아요. 대출 하나만 봐도 대통령 한마디에 따라서 막 3억으로 줄이고 막 이게 뭐 642가 의미가 없어요, 이제. 네. 언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부에서의 큰 이거를 해주지만 뭐 은행에서 뭐 이렇게 다 해버리고 각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리고 은행에서 돈이 없어서 뭐 전세대출도 뭐 DSR 할 거예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흘러가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대출 규제는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도가 잘 될지 걱정이라서 못하겠다. 매도도 스킬이 필요하다. 그 스킬을 이제 좀 도움을 받아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매도는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매도는 했어. 근데 내가 혼자 매도를 했는데 하고 보니까 내가 살려고 했던 집은 이미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네. 못 사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미리 시기를 세팅해서 매도와 상승을 가져가야 되는 건데 네. 지금 그거를 세팅을 못하고 하면 이제 오히려 정말 본인 집도 날리고 상급지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생길 수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제 조금 가격을 이쪽을 잡아놔야 되는 건지 요것도 이제 온라인에서는 말씀 못 드려요. 갈아타기 할 때 요거는 어떤 따닥의 스킬입니까? 예, 약간 그래서 이게 이제 오프라인에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그럼 오프라인에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새
내 너무 속상한 게 내 집 마련하고 이렇게 내 집을 그냥 이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뭐가 이렇게 알아야 될 스킬들이 많은지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장에는 못해.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된 게 저는 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온라인에서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다들 아시잖아요. 없어지니까 금방. 그래서 요거는 오프라인에서 오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혼자서는 못해요. 진짜. 갈아타기 혼자서는 못 하시니까 무료 강연에 오셔가지고 그 제가 오늘 다 못한 얘기들 마저 들으시고 이제 좀 판가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길 하나 차이. 마주보고 있는 단지인데도 여기는 오르고 여기는 안 오르고 막 이렇게 갈릴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단지 가이드. 가격대별로 먼저 봐야 되는 지역들 그리고 먼저 봐야 되는 곳들 좀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세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8월 22일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팅으로 올라왔던 질문 같은 거를 한번 좀 모아서 네네네. 몰아서 이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5구역 입주권하고 수원 황골마을 1단지에 들고 있는데요. 10년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광명은 7억, 황골은 3억에 매수했습니다. 뭐 다른 뭐 이건 몰라요. 가족 상황이나 뭐 이런 것, 직장, 연령대, 소득, 대출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일단 그냥 요것만 보고. 공시지가 합계액이 딱 걸릴 수 있을 것 같네. 이건 조금 낮아서. 광명은 7억, 황골은 3억에 매수를 했는데 지금 가격은 네. 좀 올랐잖아요. 확실히. 네. 황골마을 지금 6억 찍은 거 아세요? 제가 축하드립니다. 제가 불개구리님. 2억 2천일 때부터 봤는데 샀어야지 그때. 못 사요. 손이 안 가던데 진짜. 와. 샀어야지. 그 쫙쭉 맨 위에 있는 거잖아요. 위에. 맞아요, 갖고, 맞아요. 이게 맞는 건가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이거 샀어야지. 내가 솔직히 남편의 동생분한테도 그쪽을 사시라고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이사가 귀찮아고 나 안 가시더라고. 갭 1,500. 맞아. 갭 2천 막 이렇게. 보는 눈이 없는 거야.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그릇이 커져요. 그릇이 커져서 되는데 어쨌든 공시지가 합계액이 어쨌든 지금 세제 개편안에 크게 부담이 없으니까 네. 내가 현금 흐름이 이제 있으신지 없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있다고 치면. 지금 세금이 1년에 나오는 게 계산이 되잖아요. 지금 내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올라가는 정도를 계산해가지고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고 하면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고. 둘 다 홀드? 근데 사실 베스트한 거는 합쳐? 합치는 게 제일 낫지. 비과세는 되겠죠? 올해 이제 몇 년 갖고 있었는지 이런 것도 안 네, 나와 있잖아요. 그건 몰라. 그리고 지금 이게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것도 몰라.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 던진다고 해결해 줄 수가 없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받아서 이렇게, 다시 물어봐야 돼.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여기서 자, 요거 확인, 자, 요거 됩니까? 요거 언제 샀어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다 확인해서 다시 질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라서. 맞아요. 이거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몇 시간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약간 가이드를 드리자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법 적용되면 저 무조건 합쳐라. 합쳐서. 털고 합쳐라. 털고 합쳐. 왜냐면 지금 아니면 합쳐서 갈 수가 없어요. 수원 물 들어왔는데요, 이제? 그래도 아까 황골마을은 지금 먹을 상승분들 가져갈 만큼 어느 정도 가져갔고 그리고 이걸 합쳐서 가면 거기 상승분이 더 나을 가능성이 있고 세금적인 부담도 다주택자는 지금 이러면 다주택자잖아요. 네. 종부세 기준 공제액이 4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분 합치잖아요. 그러면 한 10억 조금 안 되더라도 공제액 4억 안에 못 들어와요. 그럼 종부세 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아니 근데 주택을 하나 갖고 있으면 종부세 안 내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굳이 세금을 낼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매년 높아질 텐데 그리고 미실현 이득으로 내는 거잖아요. 보유세는 계속 내 월급으로 내야 되는데 압박감이 생각보다 그게 내본 사람이랑 안 내본 사람이랑은 달라요. 낼 수 있겠지. 아닐걸요? 내보면 달라질걸요? 아닐걸요? 뭐야? 아닐걸요? 아닐걸요? 왜냐면 대부분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저도 세금 내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허걱해요. 진짜. 세금 내면 허걱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지금 시기에 마지막 갈아타기가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저는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뒤에는 더 힘들어요. 갈아타기가 힘들어. 왜냐면 사줄 사람이 더 없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원 얘기 나온 김에 수원 다주택자분들은 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수원이 왜냐면 물이 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서 왜냐면 수원 코멘트도 좀 한번 네. 해주시고 지금 수원에 물이 들어와서 상승세를 가져간 구역은 이미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른 데는 어때요? 잠깐 숨 고르기 하고 다음에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숨 고르기 할 때 내가 팔아가지고 다시 올라가기 전에 매수를 하면 다음 구역에서 상승분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수원 지역 내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황골마을이라고 하면 황골마을이 최근에 5개월 만에 지금 2억이 올랐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억 갑자기 올랐기 때문에 이후에 또 2억이 오를 수 있냐라고 하면 조금 숨 고르기 구간이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이 구역이 올랐어. 그러면 이제 다음 구역이 오를 때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팔아가지고 돈을 합쳐서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더 상급지에 물이 올라가기 전에 갈아탄다라고 하면 훨씬 낫죠.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똘똘한 한 채도 상승분이 크고 그리고 이제 덜 똘똘한 한 채도 상승분이 크고 해서 똑같이 큰데 굳이 뭐 부담스러운 거 큰 거를 가져갈 필요가 있겠냐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상승률은 비슷할 수 있지만 상승의 가격은 그래도 조금 고가 주택이 또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왕이면 상급지로 올라가시는 게 이후에 사실은 이번에 이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이후에 이제 총선이 또 올 텐데 총선이 되면 또 뭐가 또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사결정을 잘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좀 상담하면서 말씀을 드린 게 자, 이거 샀는데 나중에 뭐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세금 이런 걸로 진짜 지금 상황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말씀드렸어요. 자, 오셨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단지를 산다 안 산다 라고 내놨을 때 샀을 때의 손해가 클지 안 샀을 때의 손해가 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갈아타기를 한다 안 한다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갈아타기를 해. 그래가지고 세금적인 것도 아껴놨고 내 돈으로 갈 수 있는 같은 가격대에서 제일 좋은 거를 추천받아가지고 내가 샀어요. 근데 이후에 집값이 떨어졌어. 뭐 거품이 꼈다는 이유 또는 뭐 세제 개편안의 압력이 정말 커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뭐 그런 효과를 발휘해서 집값이 떨어졌다고 쳐요. 근데 지금 1주택자잖아요. 1주택자 지금 거주 비거주 이렇게 하는데 거주 안 할 거 아니잖아요. 비거주 아니고 거주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짧은 기간에 사고 팔고가 힘들고 어차피 이제 10억 넘어가는 집들은 필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5년 10년 가져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재건축 호재가 있는 데를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10년 보유 5년 거주 아니고서는 현금 청산 당하니까 팔 수도 없어요. 어쨌든 오래 가져가야 돼. 그래서 집값이 떨어졌다가 10년, 5년, 뭐 2년, 3년, 5년, 10년 지났을 때 과연 이 집값이 떨어질 거냐 했을 때 지금 산 가격보다는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번에 이거를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갈아타기도 안 하고 사지도 않았다. 이후에 집값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집값이 떨어지면 또 무슨 생각이 들면 더 떨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못 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안 산 상태로 갔을 때 10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내가 이 집을 못 사고 나중에 5년, 10년 지나서 다시 살려고 했을 때 이 집을 살 수 있냐라고 하면 이 집을 이제 못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가 더 손해예요? 어차피 거주해서 중간에 등락이 있더라도 계속 가져갈 거면 이 사람한테는 손해가 없는 거거든요. 못 산 사람은 자산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큰 손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결정할 때 당연히 손해가 크지 않은 쪽을 선택하는 게 맞지. 너무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짚어드리기 전까지는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까도 매도하는 게 너무 명확한 상황인데도 결정을 못 하시고 계세요. 남한테 좀 그러니까 확신을 받고 싶고 확인을 받고 싶은데 이 확인을 딱 받으면 갈 수 있는데 못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되세요. 그래서 확인 받으러 오시라는 거죠. 그래서 철산도 아까 철산? 이제 수원 있었죠? 수원. 수원도 지금 황골마을 여기잖아요. 네. 여기가 최근에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실거래가가 막 6억 5천도 막 뜨고 막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단기간 내에 여기 쫙 올라간 거 보이세요? 쫙 이렇게. 촤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촤 이런 거. 너무 아름답잖아요. 가격이 이렇게. 모양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이런 거 보면 정말 밥 안 먹어도 매물은. 그래서 요렇게 상승분을 먹으면 상승분이 있어서 하면 요 앞에서는 다시금 이걸 똑같이 이렇게 바로 가기에는 쉽지 않으니까 그 구간을 두고 숨고르기 할 때 갈아타기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다는 거죠. 수원도 지금 물 들어오는 지역이 지금 수원이 대표적으로 네. 되고 있는데 네. 여기 안에서도 여기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음 지역이 오를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를 지역 요새는 옛날에는 20평대 오르면 30평대 오르고 30평대 오르면 40평대 오르고 막 이렇게 평형대가 막 물이 에너지가 가면서 갔잖아요. 네. 요새는 안 그래요. 20평대랑 30평대 가격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럼 특징적으로 그쪽만 붙어 있냐 아니면 전국 단위로 다
20평대랑 30평대는 붙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또 하셔야 되는 건 여기 단지는 30평대도 메리트가 있냐, 가격 상승력이 있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광명 또 많이 나와가지고 광명을 30평대 사야 되냐 20평대 사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광명은 30평대가 조금 약해요. 수요층 자체가 20평대에 많이 몰려있고, 이전에 우리 작년에 기억하실 거예요. 광명에 트리지움 그거 미분양 났다라고 하는 게 다 20평대는 하나도 없고 30평대만 미분양 났었거든요. 트리우스? 트리우스 광명. 그래서 거기도 이제 그런 것처럼 수요층이 갈려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재건축을 들어간다. 그러면 30평대 대지 지분을 가져가야지. 그러고 나서 분양은 20평대 신청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덜하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떤 걸 기대하고 목적을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20평대 선택할지 30평대 선택할지도 다르고 시기도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원에 있는 다주택자분들은 뭐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광교 하나, 뭐 좋은 거 하나 이렇게 뭐 갖고 있다든지 이러면은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실제적으로.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시장의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막 깎아서 팔아야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최근에 지금 광교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네. 우리 지난번에 촬영 갔다 왔잖아요. 네. 제가 여기 이편한 세상이 정말 단지가 괜찮다. 여기 보면은 동강 가격도 여긴 넓은데 여기는 엄청 좁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제일 먼저 광교에서 입주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요 광교 경기도청 부지가 이제 막 다 완공이 돼서 세팅이 됐다라고 해서 퍼즐이 완성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기 이편한상도 최근에 좀 여기 있는 힐스테이트는 빨리 움직였지만 얘는 좀 늦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이세요? 40평대인데 여기 점프한 거 보이세요? 점프? 그리고 30평대도 지금 3년 사이에 지금 가격이 이렇게 점프해서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가격이 지금 5억이 올랐어요. 23년도 최근만 얘도 한 2억 정도가 매물로 보면은 훨씬 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여기 19억 찍혀 있잖아요. 네. 지금 네이버 매물이 얼마에 올라가 있게요? 20억이 넘어 있는 22억, 23억에 올라가 있어요. 아, 실거래가랑은 달라요, 여러분. 차이가 많이 나네요. 분명히 중간에 매매 약정서 쓴 금액이 있죠. 19억에서 어떻게 바로 22억, 23억을 가요? 그러네. 그러니까 매매 약정서 썼지만 실거래가에 아직 반영이 안 된 그런 단지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광교를 갖고 있고 뭘 짜잘한 걸 많이 갖고 있어. 팔아서 합쳐서 가는 게 지금은, 그리고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이후에 보수당이 되더라도 다주택자를 옹호해 주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제 필요할 때 그냥 임대물을 공급해주는 존재로서 그냥 존중해주는 거지, 다주택자들을 그 어떤 정권도 옹호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거는 큰 방향성은 달라지지 않고 그 큰 트렌드는 계속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해놓고 이제 1주택 똘똘한 거 해놓고 추가로 현금 흐름이 필요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월세를 세팅하는 걸 정도는 충분히 괜찮은 정도로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월세 상승률이 전국 단위로 장난이 아니니까 사실 이제 똘똘한 거 해놓고 이후에 추가 수입이 생기면 저는 지방의 월세 세팅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노후 지금 세팅하시는 분들한테 현금 흐름을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에는 이제 생활비 걱정 안 하고 그래도 좀 여유롭게 젊을 때 고생한 것만큼 좀 편안하게 사실 수 있게 세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그분도 그런 식으로 세팅을 좀 해드렸더니 거기 조금 더 요소를 더 가미하긴 했지만 해드렸더니 너무 만족하시고 하셨어요. 너무 만족하시고. 그래서 바로 진행하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매도를 바로 진행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근데 그분도 팔지 말지 고민이 돼서 오시긴 했었는데 네. 바로 팔겠다고 한 거죠. 다 못하신 분들은 그 무료 강연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많이 얘기를 드릴 거니까. 얼마나 많이 얘기해 주려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건지 아주 뭐 너무 기대를 너무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아니 왜냐면 온라인에서는 확실히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건 맞죠. 오프라인에 오면 직접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네요. 그 차이만으로도 이미 끝나 있는 상황이라서 오시면 달라지실 거다. 임대사업자 물건이 두 채인데 팔아야 할까요?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이번에 그거 됐잖아요.
11월에 통과되는 거 보고 움직여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등록주택임대사업자 매물도 매물 나름이거든요. 근데 두 개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걸 현금으로 생각해서 가져간다라고 하면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이제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두 개 있어요. 근데 본인은 거주하는 집이 없었어. 그러면 한 개는 그냥 거주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한 개는 이제 월세 흐름에서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합계액이 이분은 중요할 것 같아요. 공시지가 합계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면 가져가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가치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한다고 하면 이제 가져가는데, 이제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게 사실 유리하니까 그게 더 유리한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공시지가 합계액이 중요하다.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합쳐서 가는 게 좀 낫다. 그리고 대신에 두 개인데 팔아야겠죠라는 그거에 대한 기준은, 네. 시기는 국회 통과하는 거 보고, 특히나 지금 논란이 많이 되는 건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축소하는 건데, 그거는 약간 이미 다 조건을 달성해서 된 건데, 그 10년 전, 그러니까 8년 전을 거꾸로 소급해서 혜택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조금 위헌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소지가 있어서 좀 논란이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지를 보고 움직이시는 게 조금, 나중에 팔았는데 국회 통과 안 돼봐. 그럼 또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꼭 확인하고 움직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세제 개편한 이후 8월 이제 하반기죠. 추석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벌써 추석 생각해야 되나요? 이번에 추석이 좀 빠르네요. 그래서 이제 추석 이후 네네. 올 하반기 집값 네네. 어떻게 될 것 같고, 네네. 앞으로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참 항상 명절 전후에 집값이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집값이 상승할 때는 명절 전후로, 명절 전에 샀냐, 명절 후에 샀냐에 따라서 가격이 또 이만큼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갈아타기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8월 이제 휴가철 끝났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이제 휴가철이 끝나고는 이제 본격화 될 거예요. 가을 이사철부터 시작해서 이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연관되시는 분들이 사고팔고가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특히 지금 이번에 무주택자분들 각성 많이 하셨어요. 오늘 다 지금 1주택자 말고 사실 다주택자랑 무주택자분들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은 지금 얘기도 못 했거든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네.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전세를 사시든 반전세를 사시든 월세를 사시든 다 지금 각성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에 지금 시장에 참여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을장이 남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다르지 않을까. 예전에는 투자를 막 하겠다고 막 사람들이 들어왔었다고 하면 지금은 정말 살으려고, 내 집 마련하려고 막 뛰어드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쵸. 옛날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리려고 했던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안 하면 죽을 것 같거든. 생존이네. 생존이지. 근데 봐보세요. 투자 목적이 더 여유 있어요. 생존이 더 간절할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더 간절할 것 같아요. 생존이 더 간절하고 참여자한테 강제성이 조금 더 많이 부여되는 것 같아요. 있지. 그래서 이번 시장이 그래서 남다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생각하지 마시고 추석 전에 뭔가 내가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그나마 여러분들의 자산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그게 가장 크게 와닿네요. 딱 와닿는 게 4년일지 9년일지 모른다. 이게 진짜 맞아요. 큽니다, 진짜. 그리고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큰 흐름을 역행해서 가려고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쉽지 않아요, 진짜.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냥 내 거를 지킬 수 있는 각자의 방법, 각자 도생의 방법을 찾아가는 게 결국에는 정답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